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만이 아니라 투기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빨리빨리에. 그 성향이 들어갔던 과거의 코인 시장의 경험을 금 시장에서 지금 똑같이 만들고 있으면서 금이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금이 안전자산인 구간도 있고 아닌 구간도 있는데 2024년 내내 S&P와 동일한 가격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안전자산이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의 금을 어떤 단어로 저는 표현하고 싶냐면 안녕하십니까. 오종택 투자병법입니다. 투자교육대 2편이 왔습니다. 저희 지난 1편에 바뀐 포맷과 바뀐 멤버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셨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1년 했든 30년 하셨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변화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분들만 저의 관심사지 제가 반백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진짜로 제대로 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PD님도 그런 중에 한 분으로 합류하셨다고 한 게 저희 지난 1편이었고요. 자, 2편부터는 그 속도를 강하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었던 금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네. 금 영상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골드바 관련 기사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오투님의 생각과 해안이 네. 궁금해져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 수요가 높은데 왜 하필이면 오토폴리오에는 금이 없을까요? 직접 같이 하고 계시는 전우님들은 알고 있지만 11월에 시작이 됐고 11월에 시작된 이후에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우리가 벤치마크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기초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기초부터 하나하나 올라오는 과정에 적합한 순서라는 게 있는데 원자재 시장은 그 상황에서 조금 이슈를 다루기에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자산 시장들이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코인도 있고 그러한 것들의 가장 큰 범위는 환율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환율 다음으로 사이즈가 큰 것은 비등비등한 규모로 채권과 원자재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과 원자재나 환율이라는 것은 제일 크다라는 얘기는 제일 어렵고 제일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애들을 먼저 다룰 수 없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다루다가 도중에 채권은 다루기 적정한 상황이 왔었어요. 미국 금리가 4.8%, 4.9%까지 상승해서 그 구간에 채권을 담는 것을 먼저 했었지만 지금 원자재라는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파악 가능성이나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구성하기에 오투의 관점에서는 적당한 구간에 아직은 먼저 오지 않았고 난이도는 높고 한 부분 때문에 아직 접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당한 구간이 올 날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오겠죠. 모든 자산 가격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겠죠. 투자의 대상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 부분을 향후에는 크게 왔을 때는 우리가 이번에 채권을 다뤘듯이 그렇게 다루겠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수요가 높고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왜? 지금은 왜 이렇게 수요가 높고 기사들도 매일 나오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우리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기사들만 잔뜩 넘겼죠. 그 당시에 담았던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지금 얼마는 안 지났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수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수익이 났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삼성전자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금이라는 것은 어디만 틀어도 다 나와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글로벌 시장보다 10에서 20% 사이에 15% 정도의 프리미엄을 높게 한국 시장에서 거래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만이 아니라 투기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싶은 그 성향이 들어갔던 과거의 코인 시장의 경험을 금 시장에서 지금 똑같이 만들고 있으면서
15%도 아니고 최근에 기사 보니까 25%까지 프리미엄을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쏠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이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금이 안전자산인 구간도 있고 아닌 구간도 있는데 2024년 내내 S&P와 동일한 가격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안전자산이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프리미엄이 25%라고 만들어졌던 상황에서 현재의 금을 어떤 단어로 저는 표현하고 싶냐면 쏠린 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군이라는 것을 매겼을 때 분명히 상위권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우리 성향에 우리가 센 걸 더 세게 만드는 그 기질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 기질에 얘가 들어온 거예요. 한국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조급함이 들어간 자산이라고 정의해서 쏠린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안전자산과 어떤 원자재 자산이라는 표현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비싸다 싸다라는 평가를 할 때 싸다보다는 비싸다 쪽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폴리오에서는 편입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는 골드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쏠림 현상 때문에 공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런 판매 중단의 배경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원자재 시장은 여러분들이 금융 자산을 대부분 많이 하셔서 차이점을 잘 모를 텐데 여기서는 현물이 돌아가야 됩니다. 물건들이 경험을 했던 것 중에는 코로나 사태 때 원유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40불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건 선물이니까 간 거예요. 현물은 어떻게 물건 가격이 마이너스가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현물 가격과 선물 거래에서 원자재의 선물은 나중에 결제일이 되면 실제 물건을 갖다 줘서 결제를 해야 돼요. 교육생 지금 말하는 거 이해되고 있나요? 네,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의심을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금융자산에서는 선물과 이러한 파생상품에서 결제일 날 매수했던 사람과 매도했던 사람의 서로의 차익만 결제를 해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가서 발행받아서 갖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 선물 거래가 만기가 되는 날 실제 그 물건을 갖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지나친 쏠림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실제 결제하는 현물 결제와 선물 결제와 여러 가지의 결제 과정에서 그게 유연하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때 훨씬 원자재 시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급 자체가 쏠렸다고 그냥 이게 숫자 계산으로만 적어놓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그 골드에서도 발생을 하는 거죠. 정체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가 어떤 수요가 퍼지고 있는데 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아니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고요. 제가 보기엔 근원적인 현상 중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전체의 유동성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이 유동성의 대부분이 2024년에 미국으로만 쏠렸던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자산에 최근 2025년 들어와서 성과가 좀 미지근해졌어요. 자, 미국 자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겠어요? 미국 주식 당연하죠. 미국 채권, 미국 자산이죠. 달러, 미국 자산이죠. 그리고 코인도 제가 보기에 지금은 미국 자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뭘 한대, 미국 정부가 이걸 해준대 라는 부분에 대한 로직을 매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지금은 미국 자산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다 지금 쏠렸던 부분인데 그 쏠림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그 쏠림에 대한 불편함이 중국으로도 가고 이유가 생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딥시크 같은 상황들을 인정하니까 분산되고 한국은 너무 싸니까 일정 부분 플레이가 되고 글로벌 자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특히 중국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유럽이고 특히 독일이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이 가고 그럼 반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성격을 크게 갖고 있는 데는 인도죠. 인도가 미국의 성장 로직에 중국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인도를 계속 플레이했던 부분, 그 부분도 미국 자산인데 최근에 성과가 같이 안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자산은 기존에 쏠렸던 부분이 퍼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그 커지는 게 원자재 시장에도 포함이 돼 있어서 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그 퍼진다라는 개념에는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조금 더 그 현상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바 판매 중단 같은 이런 정책적인 국내 이슈가 네. 그와 관련된 뭐 원자재 기업들,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과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지금 골드바를 판매 중단하는 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리테일에서도 팔던 것들이 아마 그렇게 쉽게 팔기 어려워지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세상을 이 피지컬 구조, 실제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구조와 데이터 경제라는 구조라는 두 층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실물 관련된 부분, 금융은 데이터화된 부분이 많죠.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은 실물 경제에 있지만 그 주식이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투자를 하는 대상이 될 때는 데이터화되는 현상이 겹쳐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예 데이터화된 현상밖에 없죠. 근데 데이터화된 현상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 자산을 다루던 방식의 익숙해짐이 이제는 아예 실물 자산인 아예 피지컬 자산, 금이든 뭐 구리든 이런 쪽까지도 성향이 섞여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쓰던 로직을 여기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생기는 새로운 방식을 쓴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되던 방식 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게 바로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리고 재고가 소진돼서 뭐 그냥 영 하나 더 찍고 그냥 거래하면 되는데 여기는 영 하나 더 찍는다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재고나 상황이 안 되고 등등 자기가 코인 시장에서 하던 부분처럼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20, 30대 분들도 코인 금 많이 사려고 하시잖아요. 코인 사는 것처럼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물 자산의 특성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수익률이 코인으로 10% 오른 거랑 금으로 10% 올란 거랑 이 10%의 숫자는 똑같으니까 그냥 그 숫자만 보고 내가 그걸 얻고 싶어라는 걸 하고 있지만 밑단에서 돌아가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해소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이나 실물 자산은 그렇게 붕어빵 찍어냈을지 빨리빨리 찍어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활성화라는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떠한 실제 자산으로의 활성화. 대략 이 부분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게 인플레이션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우리가 금을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성격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은 그만큼 올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 가격이 사람들이 선호도 때문에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비슷하게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전체 현상에서 인플레라는 이슈가 그렇게 다 해소된 충분하게 편안한 이슈가 아닌데 그거를 자극한다면 그거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되려 인플레이션을 건드려서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안전자산이 불안전성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전에는 없었던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작용하는 역함수 법칙, 역효과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복잡계의 구조예요. 예전에는 어떤 원인은 어떤 결과에 일방향으로만 영향을 줬지만 이제의 세상은 연결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예전엔 원인과 결과였는데 결과가 다시 원인한테도 영향을 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말씀 들어봤을 때는 네.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또 반대로 금투자에 대한 이슈가 너무 또 많아지고 많은 또 사람들이 금투자 기존에 시작하신 분들도 이번에 많이 올랐다더라 하면서 좋아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네. 솔직히 또 반대로는 지금이라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이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분석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 지난 영상에서 제가 5에서 10% 정도의 범위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러한 설명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생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데 라는 로직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투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투기를 너무 크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5%의 안쪽으로는 공부의 차원에서나 혹은 이걸 통해서 내 생각을 확인해 본다라는 부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금투자 어떤 중장기적 위험과 기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금투자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서 일정 부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자산입니다. 그 오래된 자산 중에 하나를 내가 구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만큼 그렇지 않다면 이 역사 중간에 어딘가에 사라졌겠죠.
그리고 화폐 제도와 이 통화 시스템 자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노하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 비중의 문제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언제나 필요한 자산이겠죠. 오늘 두 번째 교육생과의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설명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